이엘 한 명이 되게 많은 걸 캐리하지 않을까? 이들의 행복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너무 심오하게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가? 또 우리가 가볍자고 하면 또 한없이 가벼우니까. 안녕하십니까, KNTV 김민정아 은경입니다. 우리 아직 손배우의 이 흥분이 계속 가라앉지가 않았는데 좀 누르고 그래, 우리 손배우로부터 잠시 해방하도록 그래 볼게요. 손배우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 거기 진짜 연기 다 모두 다 인정하겠습니다. 심지어 누군지도 모르시는 그 어머님조차. 네. 근데 이러한 버라이어티한 인물의 관계도 김석윤 감독과 박혜영 작가의 특기인 것 같아요. 정말. 눈이 부시게에서도 보면 중심은 김혜자 선생님과 이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쫙 벌어졌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관계 및 여러 관계가 그러네. 여러 얘기가 있어. 여러 얘기들이 에피소드처럼 독립적으로도 되지만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나로 쭉 끌고 가고 나의 아저씨도 다 각각의 서사가 있잖아요. 그러네. 인물 개인의 서사와 인물 간 관계의 서사가 같이 끌어가면서 한시도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 요즘에는 하도 OTT를 보니까 정주행을 하다 보면 패단이 뭐냐면 이렇게 넘겨봐요. 드라마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볼 여유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보기 싫거나 루즈해졌다, 나 요 장면 별로 관심 없어, 그러면 이렇게 10초씩 뒤로 계속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딱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데 이 해방일지는 넘길 새가 없다는 서사가 너무 훌륭하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영시 3남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3남매가 나왔을 때 솔직히 김지원이 연기하는 연미정의 역할은 그렇게 관심이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색깔이 없는 채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풍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절로 갈까? 그러면 그럴까? 뭐 오늘 김치찌개 먹을까? 그럼 그럴까? 뭐 그런 느낌? 감정을 굉장히 많이 빼고 이제는 뭔가 감정적인 것들을 막 표출하긴 했지만 그런 캐릭터로 보였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보자마자 이 캐릭터 좀 웃기겠는데? 라고 생각했었던 건 이해! 맞아, 역시 우리 이렇게 이해. 그렇지. 저런 마음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 너무너무 동감되는 포인트들이 많지 않아요? 그녀가 했던 얘기? 옷이 왜 이렇게 낑기지? 그랬더니 동료가 살찌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걸 내가 네 입으로 듣자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했겠니? 이런 얼척없는 얼굴 하면 이 머리를 다 삭발을 해버리고 싶다는 둥 막 이런 얘기들도 사실 여자들이 매번 하는 얘기잖아요. 처음에 가서 파마를 하고 오잖아요. 난 왜 저렇게 머리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기후 사랑을 찾았을 때는 머리를 또 이렇게 촥 피더라고. 너무 여러 가지 스토리가 거기 있잖아. 파마를 좋은 데 가서 했을 것 같지 않잖아. 그래서 원하지 않은 굵기로 나왔잖아. 그러면 우리 여자들 모두 다 알고 있잖아. 거기에서 컴플레인 해봤자예요. 울면서 집으로 와서 머리를 빨리 감는 게 제일 베스트야. 그때 뒤에서 엄마가 얘기하지. 너 머리 파마 했는데 지금 감으면 어떡하니? 돈 주고 파마한 거를 벌써부터 머리 감으면 어떡하니? 분명하고 감는 거야! 대공감. 대박. 와, 나 대학교 때 저런 씬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 약간 이런 느낌? 처음에는 이 염기정, 이엘이 뭐 쓸데없는 되게 짜잘한 거에 불만에 집안일도 도우지도 않고 애들은 다 지금 대파 뽑고 있는데 나가서 파마하고 왔는데 파마도 마음에 안 들어요. 짜증나. 왜 저 남자는 우리 회사의 모든 여자들을 좋아하면서 나를 좋아하지 않아? 뭐 이런 정말 어찌 보면 너무 하찮고 동조하기 힘들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많은 30대 중반에서 후반 여자들이 한 번쯤은 가졌던 에피소드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녀가 다 소화해주고 있는 거야. 다 폭발하고 있는 거고. 제가 그 여인에게 완전 너 편 딱 이렇게 생각했었던 건 복권을 주지 않는 그 사람한테 가서 왜 저한테 복권 주지 않냐고 정말이에요 라고 얘기했었던 그 순간 그래 혼자 생각해 봤자야 저렇게 행동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연기중에 그 얘기를 하잖아. 이기우한테 가서 내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꼭 입에 뱉어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냥 한 번은 해야겠다 싶어서 얘기를 한다. 그리고 까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우 참 뭐 저러나 했는데 뒤편으로 갈수록 이민기와 이 연미정의 끊임없는 사실 별거 아닌 거에 굉장히 낮은 자존감 가지고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걸 보면서 3남매 중 가장 멘탈이 건강한 건 연기정이다. 그런 생각이 생각해요. 얘는 이렇게 깊은 심연의 우울감은 없어. 그냥 가벼워.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인 거야.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말은 해야 되겠고 라고 하면서 그 뒤편을 막 생각하잖아. 처음 해볼 땐 그런 플랜까지 하는데 한 번 해봤잖아요 이제.
이제 쭉쭉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쭉쭉 고백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어쨌든 지금은 이기우가 거기에 응답을 하고 있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기우 같은 사람들도 이런 사람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이사도 점점 빠져들고 있는 이해는 지금 관심이 없고 그냥 친구. 카운셀링 같은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찬 여자들의 깊은 우울감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 탁탁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느끼면 남자들이 약간 무섭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이런 상태여서 그때 좀 발을 살짝 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결혼할 것 같았는데 이 남자 갑자기 애티튜드 이러지? 이런 코멘트들이 그때 좀 많이 나오는 상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엘이 참 그게 없는 해맑음으로 내가 우울한 거는 연애하고 싶었는데 연애가 안 됐나 봐. 이런 굉장히 짜증나네 그 우울감? 얘기가 끝나. 그런 느낌을 알게 되는 것 같아. 양쪽 다. 근데 왜 연미정 같은 경우는 바닥에 떨어진 손톱을 보면서 여자 시체 같다. 그랬을 때 부시가 그 얘기를 하잖아. 너는 너무 본능이다. 너에겐 본능이 살아있는데 나는 본능이 있는 여자가 두렵다. 너 이렇게 살지 말고 그냥 여자들이 얘기하는 뭐 피부 얘기라든지 가벼운 얘기를 굉장히 공들여서 해라. 근데 놀라운 건 뒤로 갈수록 연미정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나는 처음에 이민기가 남자 동생 역할을 하면서 끊임없이 말을 하잖아요. 그게 사실 너무 보기가 싫었어. 쟤는 왜 이렇게 얘가 꼬였을까? 왜 이렇게 불평만 얘기할까 했는데 이 김지원이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역시 얘네는 3남매였구나. 근데 생각해봐라. 막내잖아. 가족의 여러 구성원 중에 엄마 아빠가 약간 우울기가 있고 언니는 해맑고 생각이 별로 없고 오빠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치여가지고 더 우울감이 있고 그런데 자기가 태어나서 성장기를 거쳐온 거잖아. 사춘기를. 얼마나 우울하겠어. 답도 안 나오는 위를 보고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아이는 정말 집에서 나와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루틴만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시계 같은 상태? 근데 이제 약간 웃기도 하고 감정도 느껴지고 이러니까 본인이 어느 파트가 더 불편하고 어느 파트가 더 즐겁고를 이제는 깨닫게 되겠지 점점. 그거를 언니가 연애를 하거나 알콩달콩 이런 마음들 핸드폰을 켜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것들 연기하신 거예요? 그런 씬들을 보면서 얘도 그런 감정들이 어느 정도는 생겨나지 않을까? 아니 생겼잖아. 그치. 그래서 10회쯤에는 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말을 많이 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말이라는 걸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그냥 뱉고 있고 그걸 뱉을 때 기쁨을 느낀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민기랑 비슷해지는 거지. 이 셋이. 근데 그런 얘기를 해. 왜 그 아동학 교육학 얘기를 할 때 자매가 있을 때 첫째가 사고를 많이 치고 엄마 아빠랑 싸우고 막 이러면 둘째는 전혀 사고를 치지 않고 어른들이 평가하는 성숙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난대요. 자기에게도 똑같은 불만과 똑같은 화가 있어도 그걸 절대로 부모한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이미 언니 때문에 속을 많이 썩고 있고 둘이 투닥거리는 걸 보니까 아 그냥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눈치를 본다는 거지. 그래서 감도가 낮은 부모들은 아 쟤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쟤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구나라고 넘기는데 그런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애가 애정을 담뿍 받아가지고는 또 엄마 아빠랑 되게 잘 지내. 그럼 둘째 애가 늘 딴지를 걸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 명만 너무 가족같이 잘 지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아 나 빼고 엄마 아빠다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들이 약간씩 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런 성향들이 있죠. 첫째, 둘째가 되게 비슷한 성향으로 자라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첫째예요? 둘째예요? 저는 첫째죠. 그래 참 안타깝네요. 네. 첫째 둘이 앉아서 지금 둘째의 성향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죠? 막 둘째는 이렇다더라. 막, 야, 네가 뭘 아냐? 막 이런, 그런 막 하지만- 얘기들이 막 들리네. 감독님 둘째시잖아요. 어때요? 어이없다고 맞나요? 지금, 어이없다고 지금. 아 안타깝다. 네네네네. 감독님도 첫째였으면 여긴 아무도 둘째를 모른다로 갈 수 있었는데. 네네네. 자 그럼 우리 그 손배우를 제외한 베스트 장면 한번 뽑아볼까요?